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4헌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정영식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할지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관한 심의 표결권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칠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헌법 65조 2항 본문의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하였다는 점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의사 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송달 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송달 행위는 국회에서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미 종료된 후 피소추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 및 이 사건 송달 행위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청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정 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 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결 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 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출과 논의 과정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결정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 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 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그에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표결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현장에서 의결 정족수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의 및 토론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